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뭔가 급등주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지금 보면 시장이 가는 종목 몇 개만 가고 나머지들은 전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아마 보초스러울 거예요. 예. 가는 종목이 뭔가 여러분이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수의 종목만 가고요. 근데 가는 종목들은 보면은 너무 올랐다는 얘기로 못 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봤듯이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서 못 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보면은 배가 올라간 데서 사야 되고 2배 올라간 데서 사야 되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종목 분석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투자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안 가는 종목, 편안한 종목, 저포 종목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외려 더 뒤로 가는 성향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역발산 투자라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책방에 지난번에 찾으니까 없던데요. 절판된 책인데 한번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주가가 꼭대기일 때 매수해서 바닥일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팔아버렸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렇게 주식을 처분하고는 얼마나 자주 분노와 실망 속에 장세가 호조되고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러한 큰 소질 이분의 여러분은 새롭고 낙관적인 경영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상승하는 주가는 주식 투자자가 손실만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마음가짐과 부조화를 이룰 것이고, 여러분은 잘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승 장세로부터 수익을 거두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외면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기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쩌면 마음가짐을 구성하는 체계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그들의 주식 매매 결정 뒤에는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결정은 집단과 함께 행동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조종된다. 개인 투자가들은 모두 집단화 이루어집니다. 집단화. 그래서 단기 매매의 집단화로 여러분이 행동하셔서는 큰일 납니다. 어떤 특정 전문가가 이 종목은 급등 나오니까 매수해서 매수해가지고 팔자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물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급등주를 보세요. 확 반등하고 나서는 조금 지나면은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 거래량이 많다는 건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하는 자리는 보면요, 거래량이 작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불합리한 욕구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태도,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연구는 투자자들이 그들이 시장에 대한 견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역발상적 견해는 대중에 의해서 거절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자, 역발상적 생각은 대중들로부터 거부당한다. 이거 중요한 거죠. 역발상으로 보면 아침부터 여러분이 주식을 쳐다보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이 부자아빠와 같이 책을 읽고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급등주 얘기 들으러 가야 되는데 부자아빠의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한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고수에 입문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부자 되는 길만 남았어요. 주가는 수십 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거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저런 종목을 찾아서 언제 어디서도 여러분이
매수하면 돼요. 언제 사냐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어떤 역발상적 견해, 역발상적 생각, 투자 방법은 대중들에게 거절당한다. 그렇죠, 이 얘기죠. 어떤 화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했다면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투자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난 다음 그것이 틀렸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커다란 부담이다.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비정상적인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방해야 하는 분석가들이 왜 잘못된 관점을 고수하려고 연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가들은 고집스럽게 잘못된 관점을 고수하다가 하락장에 쓴맛을 보내야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 투자는 보면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 후회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완벽한 버핏도 후회할 겁니다 아마. 완벽한 투자는 없다. 그 얘기 아시겠죠? 다만 우리는 여러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 놓으면서 평균치 수익을 노려야 되겠죠. 추세를 거스르면 이라는 역발상 투자에 좋은 조언이 있는데 책을 너무 오래 읽으면 머리 아프잖아. 음악을 짧게 하나 듣고. 전문가도 항상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버핏도 계속 책을 읽고 있잖아요. 끝없는 미래,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우리는 어쩌면 미래를 추적해 나가는 탐정들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그리고 명상도 좀 해야 되고, 오늘 명상 안 했네. 추세를 거스르며 역발상 투자에 97쪽인데요. 책이 없으니까 책을 읽어주고 저는 제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알아요? 전문가도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다시 깨닫고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책들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됩니다. 거의 수박 것 할 줄을 슬쩍 읽어놓고 다 읽었다고 그러죠. 자, 추세를 거스르며, 이거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은 언제 그들이 대중과 함께 행동해야 하고 언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갈 때 함께 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격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이 일반적인 견해를 따름으로써 안정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거래가 많을 때 정치테마주도 거기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다 같이 집단화해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견해가 같을 때 대중들과 이때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잘하죠. 미나리. 예. 저는 정치 테마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의 정치 테마 붙은 거 다 때려줬으니까 상치고 난리치면은 일단 우리가 대중의 견해가 근거한 주가 상승의 토대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대중의 견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길은 더욱 쉬울 것이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은 산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겨우 명만만 이 독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립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조차 모른 채 단순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투자는, 내가 산 주식은 남을 따른 게 아닌가? 전문가의 말만 무조건 따른 게 아닌가? 내가 분석해서 이해를 했나? 거래가 많다는 것은 집단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태반의 대중들은 남들을 단순히 따라해. 만약 모두 투자자들이 그들 자신의 믿음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면 역발상 투자자의
저의 행동이 보람리하게 보일지 않을 것이며 시장 그렇게 거칠게 등락을 거듭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주식이 계속 오르리라고 믿으면 변덕스럽게 주식을 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락세에 팔려고 호들갑을 떠지도 않을 것이다. 자, 실전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박스 글인데요. 시장과 주식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판도를 바꾸곤 한다. 1980년 주가 폭락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은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명백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불합리하게도 금중의 14인이 광기의 사건, 투배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런 광기죠. 이번에도 북핵 문제가 상당히 많이 주식시장에 트럼프와의 말장난으로 했는데 언론들이 더 그거를 더 확대해서 얘기하죠. 주가 시장이 어떻게 해요? 크게 변형이 오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쏘갔잖아요. 그럼 뭐해죠? 악재가 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시장이 편안해졌어, 벌써. 편안해졌죠, 많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편안하면 주가는 올라와.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 참다 못 참아서 이제 아주 편안해지면 이제 주식 다 사죠. 그러면 조정 들어와요. 주식은 언제나 정은이가 바닥을 잘 만들어요. 네. 북핵이 바닥을 잘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발상 투자들은 이런 광기를 알아채는 법과 투기로 간주하는 법,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받아 적어야 되겠네. 역발상 투자들은 이런 광기를 알아차리는 법과 여기까지. 역발상 투자가들은 이런 광기를 알아차리는 법과 투기로 간주하는 법.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런 광기를 알아차리는 법과 투기로 간주하는 법,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런 광기를 알아차리는 법, 투기로 간주하는 법,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태도를 개발해야 하고 신선하고 명쾌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방에도 많이 가보세요. 무방도 여기저기 가보면 대중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디에 집단에 많이 몰려서 애들이 얘기한 종목들 그거 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무방은 집단화를 연구할 수 있죠. 그죠? 무방 가서 집단화된 종목을 사가지고 물 먹은 사람 많을 거예요. 물 먹은 종목 있죠? 써봐요. 무방 가서 괜히 얘기 듣고 샀다가 그냥 작살난 거. 그랬더니 진단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뭐 3% 손절해야 되는데. 왜 3% 손절을 안 하고 그래요? 우량주는요, 손절매 안 해요.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사서 손절매 안 하고 그냥 내가로 놔두세요. 예. SK 네트워크스는 이렇게 보면 이게 종목은 추세가 틀렸잖아요, 벌써. 집구석은 SK그룹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SK. 이건 추세가 아니잖아요. 아까 봤죠, 우리가. 제이준 코스메틱과 똑같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은 단계가 아니에요. 집구석이 SK그룹이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반등시 여러분 축소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태도를 개발해야 되고 신선하고 명쾌한 사고를 무방에서 많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역발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발상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명성 높은 사람의 의견에 의해 과도하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전문가들 9명, 10명 중에서 9명이 삼성전자 팔아야 된다 그러고 지수가 이제 조정받는다고 떠들었다는데 삼성전자 올라오네. 그죠? 이게 그런 의견에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난 반대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계좌가 보면 계좌가 빨개 이렇게. 예, 계좌가 파랗다고. 예, 계좌가 빨개요. 여러분 이런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이 나면 그냥 놔둬야 돼요. 수익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가야 장기로 갈 수 있죠. 수익을 잘라 먹으면 장기로 가기가 안 해요. 이익을 깔아야 돼요. 제시르버 책에 분명히 있죠. 이익을 깔고 가라.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뭐 20% 30% 잘라 먹은 거 자랑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런 수익 먹다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그건 내 수익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날라가 있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종목들을 쭉 올리시면 종목도 좀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할 때 꼭 국내에 국한되지 말고 해외에도 여러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베트남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좀 사서 그리고 팔려고 사지 말고요. 국제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조사해 보면 부동산보다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좋은 회사들은 보면은 부동산보다 안전해요. 수십 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주식은 또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예. 여러분 부동산 산 사람들이 태반에 보면요. 한 번 사면 팔질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 부동산이 잠시 들락달락을 하지만 우상이 하는 것과 같이 좋은 주식들은 가치가 있잖아요. 땅도 있고 영어권도 있고 계속 돈을 벌고요. 근데 부동산은 금, 환율 이런 거는 EPS가 안 나오잖아요. 직원들이 영업을 잘해요?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해야 되는 건 뭐죠? 직원들이 훌륭한 직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 회사는 뭐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고 돈도 계속 벌고 그거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새 보니까 환율 투자 많이 하던데 환율은 EPS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면 다 제로성이에요. 금, 동 뭐 이런 것 그죠? 근데 주가는 뭐죠? 계속 돈을 벌어대니까 우상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못 버는 돌덩이나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동업하지 말고 좋은 브랜드, 좋은 상품, 좋은 사장, 좋은 직원이 있는 회사와 동업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을 과외시키지 말고 과외비로다가 이런 좋은 주식을 사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에 또 재수해서 들어가면 한 6년, 그 다음에 또 노량진 가서 공무원 하겠다고 재수하면 6년, 이렇게 하면 64는 24년 동안 애들이 맨날 학원만 달려. 그 돈을 계속 주식을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24년. 걔는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 자선 활동만 하러 다녀도 돼요. 교회 일만 해도 돼요. 예. 아니, 부처님 일만 하든가요. 그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하고, 과외 수업비로다가.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논문을 써야 되겠어요. 가정을, 여러 과외 수업 시키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사교육비를, 들어가는 집하고, 사교육을 안 받고 학교 교육만 받고, 사교육으로 좋은 주식에 저축하는 애들을 제가 한번 이제, 사교육으로 어린아이가 저축을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이제, 장학생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통 데이터가 나오죠. 보세요. 아이 한 명이 보통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 학원 어떤 애들 보니까 3개 정도 막 다니고 그러던데, 그것도 또 엄마들이 경쟁인가 봐. 애들 학원 보내기 경쟁. 애들이 놀 시간이 없어. 근데 학원만 다니면 나중에 그 좋은 회사 사장이 안 돼요. 창의력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어릴 적에는 학교 갔다 오면 좀 놀기도 하고 크루즈 여행을 해보면 거기에 이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없대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사장이랍니다. 부인과 같이 2주, 1주 동안 여행을 하는, 그 비싼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다 사장이야. 네. 서울대 나왔으면은 이제 삼성 들어가서 이제 직원이 됐을 텐데, 종업원이 됐을 텐데, 이게 공부를 못 했으니까 창업을 한 거죠. 성공이라는 건 보니까 어제도 이제, 제 공부를 한 10여 년 하신 분을 만났는데, 공부를 좀 많이 못 하셔가지고, 책이 안 들어간답니다. 책을 어릴 때부터 안 읽으면 책이 안 들어가. 근데 부자빠 강의를 계속 반복해 들었대요. 제가 해줬던, 자기계발 강의가 상당히 도움이 됐답니다. 여러분, 부자빠 강의로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은 주식이고요.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이라는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 주식도 사업인데 이 사업의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은요, 전부 도박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러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사교육비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적게 쓰는 집은 50만 원일 거고, 많이 쓰는 집은 한 200만 원 쓰겠죠. 그죠? 너무 안 배우면 뭐하니까, 한 가지 정도는 배우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겠죠. 100만 원씩 아이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세일석유 100만 원씩 12년 사니까 이게 얼마 나왔지 그때? 이게 엄청 나왔는데, 내가 한번 데이터를 이게 낸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재밌죠? 야, 여러분 모든 주식 투자는 가만히 보면 데이터가 말을 해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로 여러분이,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데이터거든요. 주가의 상승과 그 회사의 영업이익. 퍼가 아니다. 그지? 영업이익. 영업을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자꾸 갱신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퍼가 높지만 내년에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당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퍼가, 그럼 바로 여러분이 봐야 데이터는,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돈 벌고 있는 사람의 계좌를 찾아서 그 사람을 그냥 따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1000에 1명 나오거든요. 1000명이 주식 투자하면 돈 벌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돈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을 어제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했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녹음을 다 해놨어.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이 잘 안 읽힌다. 좋은 책을 추천해주면 사긴 다 산답니다. 안 들어가니까 아빠의 강의로서. 근데 강의가 보통 사람들을 철학을 바꿔주거든요. 이게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주식으로 성공하는 건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철학가들이 존경받는 건 뭐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당대에는 인기가 없어요. 철학가들은. 많은 시간이 된 님의 검증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정석대로,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약을 받아 마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도 정석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잔재주 부려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글씨 좀 조금 크게 조금 크게 하는 방법도 있네. 이게 아이고 그렇지. 늙은이에게 조금은 도움이 주네.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네. 가만 있어봐. 이게 셀석유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셀석유 매달 100만원씩 저축하고 배당과 같이 재투자한 거죠. 이게 2002년 1월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100만원 투자하면 그때는 43주를 사죠. 근데 100만원 가지고 40주씩 계속 사죠. 그죠? 근데 여기 배당이 들어와요. 12월 되면은. 그죠? 1년 동안 사다 보면 여기 12월에 배당이 들어오니까 배당금으로 같이 사니까 좀 더 사겠죠. 그죠?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사는데 보면 어떤 때는 11주밖에 못 사죠. 100만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고. 어떤 때는 6주밖에 못 사요. 한 주에 주가가 10만원이 넘은 거죠. 그죠? 여기 100만원 가지고 2주 살 때도 있네요. 50만원까지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2002년부터 14년까지 약 12년간을 월 100만원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까지 6년, 초등학교 6, 중고등학교 6년 12년간을 넣으니까 얼마 돼요? 12억 7,500만원이에요. 여기 이거 써놔야 되겠네. 데이터 여기다. 초등학교 6년.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중고등학교 6년.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 12년 동안 뭐 늦게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또 대학 재수해서 들어가고 대학 가서 또 요새 보니까 노량진에서 8년 동안 공무원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있대죠. 그러면은 대학 4년하고 노량진에 가서 또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는 시간이 12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 또 100만원씩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얘가 고등학교 때 12억을 가지고 이걸 그냥 저축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이제부터는 복리의 마술이 겁나게 빨리빨리 늘어난다고. 이거 보세요. 복리의 마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시라고. 이 복리의 마술이 1억이었던 것이 1억이 언제 됐냐면 여기잖아요. 2006년 4년 만에 1억이 됐는데 8년째 되는 애. 그러니까 2010년에 얼마 됐을까요? 2010년 12월에 가보면 8년 때 되는 4억 8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년이 더 지나가니까요 12억이 됐단 말이에요. 무섭죠? 이제부터는 복리의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요, 처음에 돈이 좀 지저분해요. 아이고 언제 커 이게 정말 계좌가 안 크네 막. 그런데 어느 단계에 지나가면 눈덩이가 나오죠. 스노볼의 이론이에요. 스노볼이라는 게 그거죠. 눈을 조그만 걸 뭉쳤더니 그게 굴르면서 점점점 그 배당과 그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 단기 매매에서 들랑달랑하고 번다고? 개뿔. 그런 사람 있으면 월간 수익률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 되는 거지. 쉘석이 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월간 수익률로 이런 걸 찾아봐야 돼.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월간 수익률이죠, 이거.
단기 매매로 저런 수익이 날까요? 단타 3개월 하면 여러분 깡통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단타를 치겠다고 그냥 아침부터 나와갖고 그 난리 치니까 큰일이죠. 자, 해외 지수 이제 주식시장이니까 해외 지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뭐 빠르면 한 달이면 깡통나요. 예, 거의 다 빈사상. 근데 마음에 또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괴로움 중에서 돈을 잃는 괴로움, 또 그 없는 돈에 또 융자까지 낸 놈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경험이 있죠? 있으면 1번 눌러봐요. 경험이 있는 분들 1번 눌러보세요. 근데 깡통은 꼭 필요해요. 주식시장에 오면 반드시 깡통 나야 됩니다. 안 나면 못 알아듣고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나기 전에는 한 번 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 나는 손이 느려갖고 손절매를 못해서 나는 깡통 났다고 생각해요. 그 2번 정도는 나봐야 아, 그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입문이 깡통이에요. 고수로 가는 길에. 그냥은 고수 못 가요. 그냥 버르면요, 이제 기고만장하죠. 아, 주식이가 별거 아니네. 그냥 함부로 하면 돼. 그러면 함부로 하죠. 그러면 깡통 나죠. 그 옳다구나님 깡통 나가봤고, 중년사업가님, 작은 산들바람님, 지성열정님, 편안한 포트님, 다시 시작이다 하늘뜨님, 노다님. 이제 고수로 갈 자격증을 받으신 거예요. 아직 까불지 마라. 아직 깡통이 뭐냐고,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타 치면서 딱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는요, 각 국에 쓸만한 종목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거 무조건 사면 돼요. 제가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돈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그 큰 돈에게는요, 정말 좋은 정보가 가요. 여러분, 정보는 돈을 향해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개미에게는 좋은 정보가 안 가요. 좋은 정보는 돈한테 자동으로, 큰 돈한테 자동으로 갑니다. 그걸 물어다 주고 뭐래요? 뭔가 얻어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주가는 돈에게 물어라가 맞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정말 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그걸 보고요, 아주 블룸버그를 진작 봐야 되는데 왜 이제서 봤냐고 그냥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자빠 VIP 회원들은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될 일만 남은 거죠. 지금 여기 브라질이에요. 여러분, 브라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브라질은 고통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받았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추세가 보면 아주 오랫동안 추세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반전했죠. 예.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도 겁나게 치솟고. 예, 브라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될 거고. 다음은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유로가 급락했잖아요. 프랑스의 조정은 가만히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는 시세다운 시세가 없어요. 일본도 물론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주가는 안 올라갔는데 유로가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주가가 뭐 1% 2% 빠졌는데 유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이에요. 이 독일은 역시 우량한 나라예요. 꾸준히 그래도 그 유럽이 어려운데도 1등 국가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나라에서도 역시 아주 멋진 주식 몇 개만 필요하지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각 나라를 조사해보면, 각 나라의 종목들을 쭉 조사해보면 그 나라에 정말
대표하는 주식 몇 개, 그걸 여러분이 골라놓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냥 매달 여러분이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듯이 종목을 사나가시면 돼요. 여기가 대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메리트 있는 나라가요. 이머징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이 뭐냐면 선진국이 못된 나라죠.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 대만, 그 다음에 아까 본 브라질, 우리 한국 지수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하잖아요? 여기 보면 2000년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면 아까 베트남, 브라질은 이걸 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넘어서 서 있다가 지금 시국가까지 났죠. 근데 대한민국도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룸버그 혁신 경제 지수가 4년 연속 1등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계좌주가 아니라고요.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에 있어요. 여러분이 코스닥은 좀 진상이에요. 여기 잘 보면 아까 베트남보다도 못하고, 잘 보시면은 브라질보다도 못해요. 지난해 2015년에 중소형주 얘기 또 해먹어갖고 여기서 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검증받는 시장이잖아요. 신규 상장해서 검증받고 돈 좀 벌고 박근이나 쳐먹으면 어디로 가요? 거래소로 가죠. 거래소 간다고 또 헬렐레야 좋아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거래소 갔다가 그 옷장사 뒤로 빠꾸 왔는 그놈 누구냐? 이름. 아이고, 영어로 됐는데, 이름이 뭐지? 옷장사 이름, 거래소 가더니 이름 바꾼 놈 있잖아. 아이고,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거래소 간다고 헬렐레 하지 말라고. 거래소 가고, 거래소가 이제, 코덱스 200 종목에 들어갔다고, 그것도 흥분하지 말고요. 거기 들어가면 조정받더라고. 요번에 이제 거래소로 가는 애가 셀트록이죠. 예. 이런 거 이제, 거래소 갔다고 이제 너무 흥분하면 다치죠. 아마 어쩌면 주가가 미리 반영됐을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호재에 미리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그때 옛날에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쓸만하면은 이제 주가가 거래소로 가서 조정을 한번 세게 받고 그리고 가죠. 자, 오늘 그래도 시세의 원리를 우리가 늘 책방에 없는 책, 절판된 책, 시세의 원리 한 구절 읽고 오늘 식사 가야 되겠죠.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그러니까 주가의 높고 낮음, 뭐라 그럴까? 기아차가 말하겠네, 그지? 주가의 높고 낮음, 고저, 이치는 공리다. 빌공자 이치리자. 그러니까 주가의 오르내림은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모양도 없는 것이 본체다. 오로지 차트로 가격만 그려놓은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차트 때문에 형체가 나온 거예요. 이건 250년 전에 쓴 책이라 지금 이런 차트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 밖의 이치. 이것이 주식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삼원금천 비록. 삼원금천 비록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의 원리. 우린 이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가진 걸 다 뺏깁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대목을 읽어드렸죠. 오늘 이걸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건 적어 갖고 가든가 카메라로 찍어요. 아니면 이 장면을 복사하는 방법 있지. 지금 스마트폰 보는 분은
손으로 이렇게 훅 훑으면 복사되죠. 여기다 붙여놓고 자녀에게 꼭 전해줘야 될 얘기. 국가와 가정의 운명이 금융에 달려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전쟁한다고 싸웠는데 결국 뭘로 귀걸이 됐어요? 결국 금융 규제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전쟁을 우지자지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이제는 쩔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거대한 투자의 사냥터 속에서 사냥감, 먹이요 먹이. 개인 투자가들은 업계의 극소수, 업계의 고수 몇 사람만이 사냥꾼 역할을 하고 물반개기반이야. 희생의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장터에 있는 돈이 전부 여러분 돈이야. 원칙이 지키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모여가지고 뭐 단타가 어쩌니 테마가 어쩌니 이 소리하고 있으면은 아유 속 터져. 불쌍한 거지.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철학이 있는 투자가 돼야 되겠죠. 공감하시는 분들 나는 철학이 있는 투자가 되겠다.